이 지은에게 삶은 언제나 덧셈과 뺄셈의 연속이었다. 더할 수 있는 것은 꿈과 재능, 뺄 수 없는 것은 가난과 빚. 28배의 나이에 그녀는 이미 성공한 건축가로서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 발걸음은 늘 가족의 빚이라는 무거운 족쇄에 묶여 있었다. 재개발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 거대한 무게는 지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밤낮 없이 일하며 빚을 갚아나갔지만 끝없는 굴레 속에서 벗어날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은은 건설 현장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안전모와 작업복을 벗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과는 달리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그 눈동자는 포기 대신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늘 그렇듯 아버지가 죄책감 어린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지은아,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얼굴은 무표정했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결혼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계약서의 상대방 이름은 김태준. 언론에서 졸부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무례하고 방탕한 것으로 악명 높은 남자였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투기로 벼락부자가 되어 온갖 추문을 몰고 다녔다. 지은은 그의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지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폭풍전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 네가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 그 사람이 널 보고 결혼하자고 했다. 이 결혼을 하면 빚을 다 탕감해주겠다고. 지은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약하고 무능했지만 그녀는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녀는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계약서의 조건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독했다. 마치 인신매매를 연상시키는 내용이었다. 결혼 기간은 5년, 그 후에는 어떤 관계도 남기지 않고 헤어질 것, 그리고 지은에게는 어떤 재산도 상속되지 않을 것. 무엇보다 그녀의 건축가로서의 경력은 결혼 기간 동안 일시 정지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과 열정을 짓밟는 행위였다. 하지만 지은은 한숨조차 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은 조건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빈틈을 찾았다. 그녀의 삶은 늘 계획과 전략의 연속이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감정에 휩쓸려 좌절하는 대신 그녀는 냉철한 이성을 가동했다. 김태준이라는 남자는 그녀에게 거대한 장애물일 뿐 극복하지 못할 산은 아니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결혼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녀의 삶을 팔아넘기는 행위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계약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할 유일한 탈출구이기도 했다. 지은은 조용히 계약서를 접었다.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아버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지은아, 너 정말 어떻게 그래?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알고? 지은은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아빠, 저는 괜찮아요. 이 빚 때문에 평생 고통받는 것보다 이게 나아요. 그리고 저는 저를 지킬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이 결혼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규정했다. 거대한 건축물을 설계하듯. 그녀는 이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생존이었다. 두 번째는 그녀의 건축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잠시 정지라는 조항을 무효화할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그녀는 이 결혼이 자신의 꿈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꿈을 향한 새로운 발판이 될 수도 있다고 믿기로 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다음 날 지은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번호로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비서는 예의 없이 전화를 받았다. 김태준 회장님께 용건이 뭡니까? 결혼 계약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이지은입니다. 아, 그 여자분이군요. 회장님께서는 바쁘십니다. 내일 오후 3시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뵙도록 하죠. 늦으면 안 됩니다. 일방적인 통보에 지은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상대방의 오만함과 무례함을 예상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단정하고 프로페셔널해 보였다. 그러나 그 속에는 거대한 폭풍을 견뎌낼 준비를 마친 전사 재단시의 모습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내일부터 시작될 이 싸움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지은은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 도착했다. 그녀는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택한 검은색 펜슬, 스커트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주변에 눈부신 샹들리에와 값비싼 미술품들이 그녀에게는 그저 차가운 물체들로 느껴졌다. 그녀는 굳이 창가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중앙에 위치한 조용한 테이블에 앉았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정영은 아름다웠지만 지은의 시선은 오직 눈앞의 상황에 집중하고 있었다. 정확히 약속 시간인 3시 정각,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소문대로였다. 지나치게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명품 셔츠는 단추를 두어 개 풀어헤쳐 촌스러운 금목걸이를 드러냈고 번쩍이는 크롬 재질의 시계는 그의 손목에서 요란하게 빛을 반사했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거침없이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거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은 상대를 재단하는 듯한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은의 테이블에 도착하자마자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겨 앉았다. 이지은 씨 맞죠? 소문대로군요. 하긴 얼굴이라도 예뻐야 이런 계약이라도 성사되지. 지은은 그의 무례한 말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태준 회장님, 약속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침착함에 당황한 듯 보였다. 뭐랄까? 생각보다 뻣뻣하네. 난 좀 더 순종적인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어제 보낸 계약서. 다 읽어봤죠. 혹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라도 있나? 김태준은 턱을 괴고 지은을 비아냥거렸다. 그는 그녀가 이 계약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바꾸려 애원하거나 불공정한 조항에 대해 항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듯했다. 그는 지은을 그저 돈에 팔려온 가여운 여자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은의 다음 행동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지은은 가방에서 깨끗한 서류철을 꺼냈다. 그 안에는 어제 그가 보낸 계약서가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히 메모되어 있었다. 그녀는 계약서의 복사본을 그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회장님, 저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보완 사항이 있습니다. 김태준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지은이 건넨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보완 사항 대체 무슨 제13조 계약 기간 중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한 상호 불간섭 조항입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는 회장님의 사생활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회장님께서도 제 사생활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제 가족에 대한 사적인 접촉은 일체 없었으면 합니다. 김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 알겠어. 어차피 그쪽 가족한테는 관심도 없으니까. 다음은 제21조 결혼기간 중 직업활동 일시 정지 조항입니다. 저는 건축가로서의 제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회장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건축가로서의 개인적인 활동 보장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물론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공식적인 행사에는 동행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에 짜증이 스치고 지나갔다. 이봐요. 내가 뭘 모르고 이딴 계약을 맺는 줄 알아? 내 옆에 앉아 있으려면 내 허락 없이는 숨도 마음대로 쉬면 안 돼.
그는 그녀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은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회장님, 이 계약의 목적은 회장님의 명예를 높이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이미지를 굳히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재능 있는 건축가가 회장님의 부인이 된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회장님의 사회적 이미지는 더욱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저는 이 결혼을 회장님의 사업적 성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태준은 그녀의 말에 흠칫 놀랐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온 무능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예상치 못한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오만함이 아닌 미세한 흥미가 스쳐 지나갔다. 지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김태준의 시선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가족의 빚 상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계약서에는 결혼식 후 전액 상환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항을 결혼식 전, 오늘 이 자리에서 상환 확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 요구는 김태준의 예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크게 소리내 웃었다. 하하하 이봐. 이 아가씨,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으로 보여 내가 이 자리에서 현금이라도 꺼내줄 줄 알았나. 아니요, 회장님. 저는 현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송금 내역을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은은 그의 어이없는 웃음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계약서의 조항들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그 계약서에 적힌 김태준의 글씨체가 왠지 모르게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또한 그의 명함에 적힌 이메일 주소 역시 김태준아이 아닌 다른 영문 이니셜로 시작하는 것을 눈치챘다. 지은의 날카로운 관찰력은 이미 그가 진짜 김태준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만들었다. 김태준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는 잠시 지은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이 여자는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려 하고 있었다. 그는 불쾌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흥미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비서, 지금 당장 이지은 씨 아버지의 채무를 전액 상환하고 송금 내역을 이쪽으로 보내줘. 김태준은 휴대폰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됐나 이제 만족해. 지은은 그의 오만한 태도에 아무런 감정적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후 휴대폰으로 전송된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버지의 모든 빚이 상환되었다는 문자와 함께 은행 송금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다. 지은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계약의 가장 큰 목적을 달성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은의 진심이 담긴 감세 김태준은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나 기쁨이 아닌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정말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던 것이다. 그 순간 김태준은 자신이 이 여자를 너무 하찮게 여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이내 다시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자, 이제 계약이 성사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부부입니다.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알겠어. 그의 말은 예전과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달라져 있었다. 그러나 지은은 그 미세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구했지만 이제 그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될 참이었다. 그녀는 이 무례한 남자와 함께 꾸려야 할 가짜 결혼 생활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꿈을 잃지 않아야 했다. 결혼식 날, 지은은 텅 빈 감정으로 웨딩드레스 앞에 섰다.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단단한 마음과 대조를 이루었다. 거울 속 그녀는 완벽한 신부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은 기계처럼 무감각했다. 그녀는 이 결혼이 사랑의 맹세가 아닌 생존을 위한 계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아버지의 빚이 탕감되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자신의 삶, 그리고 어쩌면 미래까지도 저당 잡힌 것 같았다. 화려한 결혼식장 입구. 그녀의 옆에는 여전히 거만함으로 무장한 김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지은에게 속삭였다. 표정 좀 풀어. 너무 뻣뻣하면 사람들이 진짜 돈 받고 팔려온 줄 알겠어. 그의 말은 무례했지만 지은은 이미 익숙해진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팔짱을 끼고 그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웅장한 홀 안, 수많은 하객들이 그들을 축복하듯 박수를 쳤다. 그들 중에는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재계 인사들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이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알 수 없는 탐욕을 읽어냈다. 그녀의 시선은 무심코 한쪽 구석에 서 있는 남자를 향했다. 그는 다른 하객들과 달리 어딘가 모르게 초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한 그는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왠지 낯이 익었다. 그는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끊임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지은이 시선을 보내는 것을 눈치챘는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왠지 모를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지은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남자는 그녀가 이전에 느꼈던 김태준에게서 느껴지는 천박함과는 완전히 다른 지성적이면서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었다. 그가 지은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며 입꼬리를 올렸다. 그 순간 지은의 옆에 서 있던 김태준이 몸을 돌려 그녀에게 속삭였다. 뭐해? 그쪽은 우리 회사 부사장이야. 괜히 눈길 주지 마. 지은은 고개를 돌렸다. 부사장. 그러나 그 남자의 얼굴은 분명히 그녀가 지난번 계약을 맺을 때 마주했던 김태준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의문을 풀 때가 아니었다. 결혼식은 계속되었고 그들은 완벽한 한 쌍의 연기자처럼 행동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답답한 드레스를 벗고 단정한 칵테일 드레스로 갈아입었다. 홀로 대기실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던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부사장이라고 불리던 그 남자가 들어섰다. 지은은 놀라 일어섰다. 이게 어떻게... 그는 그녀의 놀란 표정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부사장 하하. 저한테 그런 직함을 붙이실 줄은 몰랐네요. 이지은 씨, 드디어 우리 둘만 남았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지은은 그의 말에 당황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품속에서 지갑을 꺼내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그의 이름은 김도연. 신분증에는 사진과 함께 코리아그룹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김도연. 코리아그룹의 젊은 CEO. 언론에는 거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지만 천재적인 경영 능력으로 기업을 혁신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김태준은 그의 형이었다. 회장님, 이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도연은 그녀의 드레스 차림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결혼식에 참석한 김태준은 사실 제 형인 김태준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이름으로 당신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 형은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향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가 만났던 김태준은 바로 김도연의 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의심했던 계약서의 깔끔한 글씨체, 그리고 이메일 주소의 다른 이니셜, 그 모든 것이 이 남자가 꾸민 일이었다. 김도연은 지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말을 이어갔다. 저는 코리아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입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재산을 형에게 상속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은 회사를 망가뜨리고 사유화하려는 욕심에 가득 차 있죠. 저는 그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형과 아버지는 제가 이 상황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저를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대신 결혼을 시켜서 제 발목을 잡으려는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역이용이요? 네. 그들은 제가 결혼이라는 굴레에 묶여 경영권 싸움에서 손을 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결혼을 한 것은 오히려 그들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가면이었습니다. 저는 제 형을 통해 당신과 계약을 맺었고 당신이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제 형은 당신과 결혼한 척 제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장에는 제 형이 김태준으로 참석했죠. 진짜 김태준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아닌 김도연으로 이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지은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에 머릿속이 멍해졌다. 그녀는 엉뚱한 사람과 결혼식을 올린 것이었다. 그녀의 앞에 서 있는 김도연은 그녀가 알던 졸부가 아니었다. 그는 냉철하고 계산적인 천재였다. 그녀는 그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해야 마땅했지만 왠지 모르게 분노 대신 깊은 흥미를 느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삶을 건 거대한 체스 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게임의 가장 중요한 말피엣이 되어버린 것이다. 왜 저였습니까?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도연은 지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제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 첫 번째, 당신의 가족을 지켜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의 눈빛 때문입니다. 지은은 그의 말에 숨을 멈췄다. 제 눈빛이요? 네, 당신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고 단지 돈에 팔려온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당신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당신의 눈빛에서 강인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재능과 지성이 필요했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결혼은 무효로 돌리고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와 함께 이 게임의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건축가로서의 능력을 누구보다 존중합니다. 저를 도와 제 가족을 막아준다면 저는 당신에게 그 어떤 보상보다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할 때부터 저는 당신을 단순한 아내가 아닌 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로 생각했습니다. 지은은 김도연의 제안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결혼은 그녀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거대한 사기극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저 희생양이 아닌 이 싸움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는 김도연의 제안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김도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좋아요, 김도연 회장님. 저는 이 게임에 참여하겠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김도연의 펜트하우스는 차갑고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했다. 지은은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졸부와 결혼한 불행한 신부였지만 이제 그녀는 대한민국의 가장 젊고 유능한 CEO와 비밀스러운 동맹을 맺은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김도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와인잔 2개를 들고 있었다. 마음이 복잡하시겠죠?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항상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왔습니다. 다만 이 상황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네요. 그녀는 김도연이 건넨 와인잔을 받았다. 김도연은 지은의 옆에 나란히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제 형인 김태준은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재산과 명예, 그리고 유흥에만 집착하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후계자로 키우려 했습니다. 사실상 형은 저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아버지의 도구였죠. 저는 그들의 눈을 속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의 결혼을 이용하신 거군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질문이 담겨 있었다. 정확합니다. 김도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저는 형과 아버지의 계획을 역이용해 제가 아닌 형이 결혼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온 당신은 그들이 생각하는 김태준의 아내라는 가면을 썼죠. 이제 그들은 제가 이 결혼 때문에 경영권 싸움에서 손을 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틈을 이용할 겁니다.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은은 망설이지 않고 물었다. 김도연은 지은을 돌아보았다. 저는 당신의 뛰어난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 형은 현재 그룹의 몇몇 중요한 건설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죠. 그러나 그의 뒤에는 저의 아버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리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지은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단순한 희생양이 아닌 이 싸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다. 당신은 건축가입니다. 당신은 건축 설계도와 건축 공사 과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의 대외적인 파트너로서 제게 사업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공식적으로 고 회장 부인의 역할을 하는 동안 저는 당신의 전문적인 식견을 이용해 형의 사업을 면밀히 분석할 겁니다. 저의 정체를 노출하지 않고 말입니까? 네, 당신은 김태준의 아내이자 저의 동생 며느리로 알려질 겁니다. 당신은 제 형과 함께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고 그들의 사교 모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경계하지 않도록 말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당신은 저의 눈이 되고 귀가 되어줄 겁니다. 지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제안은 위험하면서도 매혹적이었다. 그녀의 전공을 살리면서 동시에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을 상대로 한 복수극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다가왔다. 제가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절하시면 저는 당신에게 약속한 모든 보상을 해드리고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돕겠습니다. 이 결혼은 완벽하게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니 당신의 평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능력을 썩히고 싶지 않군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더 큰 꿈을 꿀 자격이 있습니다. 김도연의 말에 지은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단순히 빚을 갚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 남자는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팔아넘겼다고 생각했지만 이 남자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돈이나 명예보다 값진 것이었다. 좋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김도연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씀하시죠? 저의 역할은 단순히 회장님의 조언자가 아닙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할 겁니다. 저의 건축가로서의 능력을 온전히 활용하게 해 주십시오. 그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김도연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제 형과 그의 주변 인물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활하고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위험에 익숙합니다. 회장님, 지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저는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몬 사람들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회장님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제가 건축가로서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지은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김도연은 그녀의 단단한 눈빛에서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선 진정한 동료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이지은 씨, 제가 당신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이 아닌 서로의 삶을 건 전략적 동맹이 될 겁니다. 당신은 저의 조언자이자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가 될 겁니다. 김도연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지은도 자신의 잔을 들어 그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가짜 결혼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거대한 기업의 권력 다툼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지은은 이제 졸부의 아내라는 가면을 쓰고 그 가면 아래에 숨겨진 진정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복잡한 이중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지은의 이중생활은 완벽하게 시작되었다. 낮에는 코리아그룹의 상무이사이자 김태준의 아내, 밤에는 김도연의 비밀 파트너이자 전략가. 그녀는 이 두 가지 역할을 오가며 빈틈없이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김태준이 맡고 있는 스카이워크 프로젝트의 비리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코리아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불리는 대규모 도시 재개발 사업이었다. 지은은 겉으로는 회장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그녀는 김태준이 주최하는 사교 모임에 참석하고 각종 자선 행사에 얼굴을 비췄다. 사람들은 졸부와 결혼한 가엾은 여자라고 그녀를 비웃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늘 우아하고 침착했다. 그녀의 외모는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명품보다 빛났다. 그녀는 거칠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경청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녀는 김태준의 사업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어느 날 김태준은 지은을 데리고 프로젝트 현장을 시찰하러 갔다. 그는 지은에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이지은 씨, 봐요. 이게 다 내가 이룬 겁니다. 코리아그룹의 미래는 바로 나. 김태준한테 달려있다고 지은은 그의 허풍에 맞장구 치듯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현장의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스카이워크 프로젝트의 모든 설계도와 공정 과정이 데이터베이스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김태준의 말과 현장의 실제 상황을 대조하며 미세한 오류와 불일치를 찾아냈다. 특히 공사 기간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자재 창고와 설계대는 없던 임시 건물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회장님, 저 임시 건물들은 무슨 용도인가요? 지은은 순수한 호기심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김태준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 저거 그냥 임시 사무실이야.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나 지은은 그것이 단순한 임시 건물이 아닐 거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날 밤 김도연의 펜트하우스에서 그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스카이워크 프로젝트 현장에 의심스러운 임시 건물들이 있습니다. 설계도와 공정표에는 없는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자재 창고도 계획에 비해 너무 비어 있습니다. 김도연은 지은의 보고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건설 자재를 빼돌리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리고 그 자재를 불법적인 곳에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임시 건물들이 불법 자재를 보관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비밀 사무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현장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지만 현장의 주요 동선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김도연은 지은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는 지은이 단순히 회장 부인이 아닌 진정한 전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좋습니다. 이지은 씨, 제가 탐정팀을 고용해 그 임시 건물을 조사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김태준 회장님의 사무실에서 우연히 EAC라는 약자가 적힌 서류를 봤습니다. 이스트 에이시아 컨소티움의 약자인 것 같은데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EAC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둔 거대한 국제 마피아 조직입니다. 건설 사업을 가장한 돈 세탁과 자금 유통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형이 그들과 손을 잡았다면 이건 단순한 비리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범죄와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찾아낸 단서의 심각성에 놀랐다. 그녀는 이제 이 싸움이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선 거대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이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의 짜릿함을 느꼈다. 다음 날부터 지은은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김태준이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그의 취미인 골프를 함께 치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치 진심으로 그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김태준은 지은의 이러한 변화에 만족하며 그녀를 점점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똑똑한 인형 정도로 생각하며 자신의 사업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털어놓았다. 이지은 씨, 내가 최근에 비자금으로 한남동에 땅을 좀 사놨어.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일이지. 나중에 이 땅값이 오르면 다 내 것이 될 거야. 허허. 지은은 그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었다. 그녀는 그가 흘리는 정보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비자금, 불법 거래, 국제 조직. 그녀는 김태준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그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은의 활약으로 김도연의 팀은 스카이워크 프로젝트의 비리 증거를 차례로 확보해 나갔다. 그들은 지은이 찾아낸 임시 건물에서 불법적인 거래 장부를 발견했고 그 장부에는 이 A씨와의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 증거는 김태준뿐만 아니라 그를 옹호했던 이사들의 이름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지은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심어놓은 멍청한 졸부의 아내를 그저 우아한 장식품으로만 여겼다. 그러나 그 우아한 장식품은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탄을 품고 있었다. 이제 이 폭탄을 터뜨릴 시기만이 남았다. 지은의 활약으로 김도연의 팀은 김태준과 그의 조력자들이 연루된 비리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그들의 거만함은 그들의 파멸을 재촉하는 맹독과 같았다. 그러나 김태준은 아직도 자신의 지위와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약점인 줄 모르고 그녀를 마치 트로피처럼 자랑하며 자신의 야망을 실현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지은이 김태준의 사무실에서 그의 개인 금고를 조사하던 중 누군가의 접근을 감지했다. 그녀는 재빨리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재에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김태준이 아니었다. 그는 김도연의 아버지이자 코리아그룹의 회장, 김승철이었다. 김승철 회장은 노련하고 교활한 인물이었다. 그는 아들인 김도연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김태준을 앞세워 그룹의 실권을 장악하려 했다. 그는 김태준의 사무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가 찾는 것은 김태준의 비자금 장부였다. 김태준은 아버지 몰래 돈을 빼돌려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김승철 회장은 아들의 배신을 눈치채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었다. 그때 김승철 회장의 눈이 지은이 숨어있는 서재의 문에 멈췄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마치 지은의 존재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지은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김태준이 사무실로 들어오며 김승철 회장의 주의를 돌렸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십니까? 김태준의 목소리에는 불쾌감이 담겨 있었다. 김승철 회장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태준아, 내 사무실 정리 상태가 엉망이더구나. 내가 좀 도와주려고 왔지. 두 사람의 긴장감 넘치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지은은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다. 그녀는 김태준과 그의 아버지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상황을 김도연에게 알려야 했다. 그날 밤 지은은 김도연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회장님, 김승철 회장님께서 김태준 회장님의 비리를 파악하고 계십니다. 두 분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김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버지가 직접 나섰다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군. 이지은 씨,
이제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제 정체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싸움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모든 음모를 파헤칠 수 있습니다. 김도연은 지은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당신이 우리의 스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제가 그저 멍청한 졸부의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방심을 이용할 겁니다. 지은의 눈빛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저도 회장님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만약 제가 위험에 빠진다면 그들이 제 가족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김도연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약속하겠습니다. 이지은 씨, 당신의 가족은 제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그들에게 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은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김태준은 그녀에게 소리쳤다. 이지은, 네가 내 사무실에서 뭘 훔쳤지? 솔직히 말해 내가 아버지를 피해 숨겨놓은 자료들이 사라졌어. 지은은 그의 말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제 회장님 사무실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 어제 CCTV에서 네가 사무실에 들어가는 걸 봤어. 김태준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아니면 네가 내 아버지랑 한 패거리인 건가? 너희 둘이서 짜고 나를 배신한 거지. 지은은 김태준의 오해를 이용하기로 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장님 아버님께서 제가 회장님께 중요한 서류를 건네는 것을 목격하고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 이 사실을 알리면 제 가족이 위험해질 거라고요. 지은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김태준은 잠시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지은이 한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은의 설명은 그럴싸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더 신뢰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분노와 불안감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로 했다. 며칠 후 김도연의 비서인 박민준 실장이 김승철 회장 일당에게 납치되었다. 그들은 김도연을 궁지에 몰기 위해 그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를 제거하려 했다. 지은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작전이 그들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휘말린 것이다. 회장님, 박민준 실장님이... 지은은 김도연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김도연의 목소리도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이지은 씨, 제가 그들을 구출해낼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 혼자서 그들에게 맞서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나 지은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사태가 자신의 계획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박민준 실장을 구출해낼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법, 즉 전략과 계획을 동원해 이 위기를 돌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그녀는 졸부의 아내라는 가면을 벗고 진정한 전사로서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은은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은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졌다.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 무너진 설계도면을 다시 분석하고 재구성하듯 지은은 이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도연의 펜트하우스에서 가져온 고급 태블릿을 켜고 그 안에 담긴 모든 정보를 재검토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수십 번도 더 본 스카이워크 프로젝트의 설계도와 회계 장부를 훑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김태준이 자신도 모르게 흘렸던 말. 비자금으로 한남동에 땅을 사놨어. 지은은 그 말이 단순한 허풍이 아닐 거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즉시 서울의 부동산 지도와 코리아그룹의 비자금 장부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 중 유독 특정 지역의 거래 내역이 수상하게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은 스카이워크 프로젝트의 건설 현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었다. 회장님,
박민준 실장님을 구출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은은 김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단호했다. 이지은 씨, 무슨 말입니까? 위험합니다. 제가 곧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서 안 됩니다. 회장님의 계획대로 가면 그들은 박 실장님을 해칠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박 실장님을 납치한 이유,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진짜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은 지은의 자신감에 놀랐다. 대체 무슨... 그들은 비자금 장부가 저에게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김태준 회장님이 저에게 장부를 넘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박 실장님을 납치한 건 회장님을 협박해 저에게서 장부를 빼앗으려는 겁니다. 지은의 추론은 정확했다. 김승철 회장은 자신의 아들인 김태준을 제거하려 했지만 김태준이 빼돌린 비자금 장부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인 김도연과 지은의 관계를 눈치채고 김도연의 오른팔인 박민준 실장을 납치해 지은을 압박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장부는 저에게 없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거짓으로 장부를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그들에게 진짜 장부를 넘겨줄 겁니다. 하지만 그 장부는 그들이 생각하는 비자금 장부가 아닐 겁니다. 지은은 자신이 찾아낸 한남동 땅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김태준의 비자금 장부를 조합해 새로운 위조 장부를 만들었다. 이 위조 장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지만 그 속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함정이 숨겨져 있었다. 이 장부에는 김승철 회장님과 이사님들의 비리 내역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혜희 씨와 거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조작된 내용입니다. 이 장부는 그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분열의 씨앗이 될 겁니다. 지은의 치밀한 전략에 김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은이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증거를 찾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심리를 파고들어 그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지은 씨, 이 계획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들은 장부를 받은 후 당신을 제거하려 할 겁니다. 저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겁니다. 그들이 저를 제거하려는 순간, 저는 그들의 모든 비리 증거를 언론과 검찰에 넘길 겁니다. 회장님, 제게 박민준 실장님과의 연락 통로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입니다. 김도연은 지은의 단호한 결의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은이 요청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지은은 박민준 실장과의 비밀 통신망을 통해 그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들이 숨어 있는 장소는 스카이워크 프로젝트의 미공개 건설 현장 중 한 곳이었다. 지은은 홀로 그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가짜 비자금 장부가 담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그들을 만났다.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그녀를 그저 가여운 먹잇감으로만 여겼다. 이지은 씨, 현명한 선택을 했군. 장부를 넘겨. 김승철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장부를 넘겨드리는 대신 박민준 실장님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안전하게 놓아주십시오. 지은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는 비웃었다. 네가 감히 내게 조건을 걸어 주제넘게. 바로 그때 지은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다. 그녀는 숨겨온 소형 통신 장비를 작동시켜 그녀의 모든 대화가 김도연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도록 했다. 그리고 그녀는 가방에서 장부를 꺼내 그들의 눈앞에 던졌다. 이 장부에는 김태준 회장님과 이사님들의 모든 비리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싶으시면 저와 박 실장님을 풀어주십시오. 그들은 장부를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지은의 뒤에 있는 박민준 실장을 풀어주었다. 박 실장은 지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그곳을 떠났다. 자, 이제 너의 쓸모는 끝났다. 넌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질 운명이다. 김승철 회장의 눈이 사악하게 빛났다. 하지만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였다. 아뇨, 회장님. 저의 쓸모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장부는 회장님을 무너뜨릴 겁니다. 지은의 말에 김승철 회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때 김도연이 보낸 특수팀이 현장을 급습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고 김승철 회장과 그의 부하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지은은 그들을 보며 여유롭게 말했다. 회장님, 그 장부는 가짜입니다. 하지만 방금 저와의 대화는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의 내용은 회장님이 김태준 회장님을 제거하려는 계획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될 겁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아들을 버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서로를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지은의 말에 김승철 회장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이 이 가여운 졸부의 아내에게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지은은 그들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은의 치밀한 계획 덕분에 김승철 회장과 그를 따르던 이사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이 지은에게 던진 위조 장부는 오히려 그들의 몰락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언론은 연일 코리아그룹의 비자금 스캔들을 대서특필했고 김승철 회장은 자신의 아들을 제거하려다 스스로 무너진 오만한 인물로 낙인 찍혔다. 모든 것을 잃은 김태준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졸부에서 한순간에 몰락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지은은 며칠 동안 정신없이 몰아쳤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졸부의 아내라는 가면을 벗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가족은 안전했고 빚이라는 무거운 족쇄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은 그녀의 내면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때 김도연이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하고 계산적인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지은을 향한 깊은 존경과 함께 왠지 모를 따뜻함이 서려 있었다. 이지은 씨, 당신 덕분에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코리아그룹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저는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대표이사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은 충분히 그 자리에 앉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지은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단순히 승리를 안겨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외로운 존재였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김도연은 지은에게 천천히 다가섰다. 처음 저는 당신을 단순한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잃어버린 인간성과 도덕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은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보여주었던 차갑고 무감각한 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처음으로 보았다. 이제 당신의 빚은 완전히 청산되었고 우리의 계약도 끝났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이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판은 내가 완벽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김도연은 말을 마치고 지은의 결정을 기다렸다.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그 속에서 단순히 희생양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김도연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사람이었다. 회장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김도연의 눈이 커졌다. 그렇다면 당신은
저는 저의 가족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가로서의 자존심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회장님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지은의 진심이 담긴 고백에 김도연의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다. 이지은 씨, 저는 당신이 원한다면 이 가짜 결혼을 진짜 결혼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은은 그의 말에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눈에도 촉촉한 감정이 서렸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렀던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그녀는 김도연과 함께 싸우면서 그와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녀를 존중해 주었다. 그녀는 그런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다. 회장님, 저는 더 이상 가짜 아내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은의 말에 김도연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들의 가슴은 서로에게 기대어 두근거렸다. 이 모든 싸움의 끝에서. 그들은 서로를 향한 진심을 발견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닌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동반자로 다시 태어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지은과 김도연은 더 이상 가짜 부부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사회의 시선과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도연은 지은을 코리아그룹의 공식적인 파트너이자 배우자로 세상에 소개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지은의 지성과 품격, 그리고 그녀가 이 모든 위기 속에서 보여준 활약을 알게 되자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그러나 지은과 김도연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관계가 전략적 동맹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지만 지난날의 냉철하고 계산적인 관계가 남긴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 씨, 이제 당신의 삶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건축가로서의 꿈을 펼치십시오. 어느 날, 김도연이 지은에게 말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도연 씨, 저는 이미 회장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그의 눈을 보며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않았다. 하지만 저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만의 건축 사무소를 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고 싶습니다. 김도연은 지은의 당당한 고백에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빛을 발하기를 원했다. 그는 그녀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야말로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은 김도연의 진심 어린 지지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닌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어느 날 저녁, 김도연은 지은을 데리고 예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호텔 스카이라운지로 향했다. 그들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처음 그들이 만났을 때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김도연은 더 이상 무례한 졸부가 아니었고 지은은 더 이상 가엾은 희생양이 아니었다. 지은 씨, 기억하십니까?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저는 당신을 그저 돈에 팔려온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제 오만을 꺾고 저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은은 그의 손을 잡았다. 도연 씨도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회장님 덕분에 저의 능력을 믿게 되었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차가운 계약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신뢰와 존중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했다. 그들은 비로소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
김도연은 지은의 손을 깍지 끼고 부드럽게 말했다. 지은 씨, 이제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전략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을 꾸립시다. 진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합시다.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김도연의 품에 안겨 그들의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그들의 사랑은 파란만장한 시작을 거쳤지만 이제부터는 견고한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것이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졸부의 아내도 김도연의 동반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지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건축사무소 이지은 아키텍처를 설립했고 그녀의 사무소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설계하는 것으로 유명해졌다.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그녀가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의 낡은 주택들을 재건축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건물들은 단순히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예술 작품이었다. 김도연은 여전히 코리아그룹의 젊은 CEO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권력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냉혈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지은을 만나면서 얻은 새로운 가치관을 바탕으로 기업의 문화를 바꾸어 나갔다. 그는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으며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코리아그룹은 더 이상 탐욕과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곳이 아니라 정의와 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여느 부부와 다를 바 없이 평범하고 행복했다.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며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으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처음에는 거대한 사기극과 음모 속에서 싹텄지만 이제는 견고한 신뢰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건축물처럼 굳건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은과 김도연은 지은의 사무소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지은이 직접 설계한 건물이 햇살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다. 지은 씨, 이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저는 당신의 눈빛에서 다시 한번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제 삶을 다시 밝혀주었습니다. 김도연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도연 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회장님을 만나면서 제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난한 건축가도 졸부의 아내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꿈을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지은의 말에 김도연은 환하게 웃었다. 맞아요. 당신은 이지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여자의 비극적인 희생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과 용기로 운명을 개척해 나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을 알아봐준 진정한 동반자를 만났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갔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운명을 거스른 한 여자의 성공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함과 편견이 어떻게 개인과 사회를 파멸로 이끄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어떻게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람을 구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마지막으로 지은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단단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행복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의 삶이 이제 가장 완벽한 건축물이 되었다는 것을